안녕하세요, 재고맨입니다. 요즘에 저한테 이제 수출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출하는 거는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가장 어려운 거는 수출을 하기까지의 그 바이어를 만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우선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있어야죠. 그리고 살려고 하는 바이어가 있겠죠. 중간에 보통 그냥 포워딩 업체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물건이 준비가 됐어요. 바이어와 이제 이야기를 다 해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겠다는 그 결정이 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인보이스라는 서류와 패킹리스트 서류 이 두 가지를 작성해 주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떤 표준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사마다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가 다 달라요. 인보이스는 어떤 상품인지 하고 이 상품의 가격이 주 내용이에요. 그리고 패킹리스트는 어떤 상품인데 이 상품의 수량과 무게 요 두 개를 작성해서 이 포워딩 업체에게 전달을 하면 이 포워딩 업체가 수출 면장을 작성해서 물건을 전달해 주는 그냥 그렇게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포워딩 업체에는 그 하부에 관세사가 있어요. 관세사는 그 국제 코드가 있어요. HS 코드라고 해서 이게 8자리로 된 숫자인데 이 코드는 뭐냐면 반팔티인지 긴팔티인지 그리고 이게 직류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이 관세사분께서 저희가 판매하거나 하는 상품, 그러니까 수출을 보내는 상품을 확인해서 HS 코드를 잡아요. 그리고 이 포워딩 업체에 이제 선박이 있을 거고요. 내륙 운송이 있으면 운송하는 트러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건이 준비가 되면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이걸 포워딩 업체에 전달하는데 바이어 측의 포워딩 업체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베트남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수출이 나가는 물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베트남 이 구매하시는 바이어가 계신 베트남 쪽에서 통관을 잘 해야 되겠죠. 사실 베트남에 있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 쪽 포워딩 업체에게 한국에서 운송되는 것들을 맡기고 요 나머지는 이제 베트남 운송업체가 통관까지 다 진행을 해요. 사실 이제 들어가는 비용만 지불을 하면 나머지는 전혀 어려운 게 없는 게 수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한 2년을 거주하면서 여러 바이어들을 만났고 그 바이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따로 연락처를 만들고 그 계속적인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포워딩 업체는 인터넷에 그냥 쳐보시면 포워딩 업체, 그냥 포워딩 치면 업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비교 견적 볼 거는 별로 없고 이제 바이어 측에서 원하는 선정 날짜, 바이어가 이제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빠른 날짜를 섭외하는 거고 저렴하게 좀 운송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좀 운송이 한가할 때 운송이 좀 컨테이너가 비어 있는 날짜를 선택하면 비용이 조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어느 분들이 와서 매입을 해가시나요? 보통은 도매 판매하시는 분들이 주고요. 도매를 하시는 분, 그리고 소매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저희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출을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에 수출이라는 그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수출을 할 때 일회성으로는 회사의 그 직인하고 명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출하는 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등재가 돼요. 그럼 그 다음 2차부터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만 전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 대금 문제가 있는데 TT가 있고 뭐 LC가 있고 뭐 여러 뭐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현금으로 지불하는 걸 TT라고 보시면 되고요. LC는 은행에서 이제 보증서 줘서 보증 서류를 담보로 저희가 물건을 보내고 물건이 도착했다는 조건, 뭐 SIT 조건이 뭐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은행에 가서 바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뭐 FOB, CIF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의 내 리스크를 가지냐에는 문제거든요. FOB라는 건 보통 한국에 인천항이면 인천항까지 전달하는 이 물건을 전달하는 저한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항까지 전달되다가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물건이 소멸되면 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바다를 이동하다가 바다에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사는 쪽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희는 EX워크 조건이라고 해서 저희 창고에 저희 사무실에서 물건이 나가기 전에 대금을 다 완납받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양도 물건을 인도해 주는 걸로 저희는 리스크를 없애요. 이런 수출 조건들은 그 바이어분하고 협의를 다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외국 바이어도 많이 오나요? 아니면 한국 분들이 많이 오나요? 그
그 외국분들이 코로나로 들어오시질 못하니까 기존의 외국분들과 거래했던 업체들만 현재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 있는 친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을 통해서 이쪽에서 뭐 어떤 물건을 구해달라 이러셔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이 저희 업체를 오셔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에 사시는 한국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많이 오나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늘어났어요. 제2의 직업같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에 있는 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물건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사러 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래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구매를 하는 결정을 하시는 분이 외국에 있고 저희 재고 상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디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건 한 장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100장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출 나갈 때 포장할 수 있는 규격이나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아, 포장 규격은 전혀 없고요. 박스든 뭐 마대자루든 어떤 포장하는 방법에는 전혀 규제가 없어요. 사이즈도 문제가 안 되고 다만 그 포장해 있는 그 안에 넘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1번 만약에 예를 들어 박스면 박스가 10개가 있으면 1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고 2번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고 3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패킹 리스트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수출 얘기를 하면은 뭐 컨테이너로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소량도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소량은 LCL이라고 해서 베트남으로 어떤 뭐 40피트 하이큐짜리에 저희 물건도 뭐 10박스를 싣고 다른 업체들로 물건들도 이렇게 같이 실어가지고 한 번에 가는 거죠. 어떤 컨테이너 하나에서 반 정도 이상을 내가 물량을 채울 수 있으면 그냥 풀 컨테이너로 통관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통관을 할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제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 물건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생겨요.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비용도 풀 컨테이너가 더 쌉니다. 반 컨테이너보다. 그럼 JS에서 매입하는 그런 상품은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는 상품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가격. 좀 대량이 되시면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출 관련하셔서 뭐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언제나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